TV 김정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한국의 전자기 폭탄에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중국이 우리에게 쿼드 보복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압박 카드를 많이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오늘 시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800km에서 완전히 제한을 한 것을 완전히 폐기했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수가 있는 길이 우리가 열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겨냥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왔었는데, 이게 모든 게 폐기되면서 자,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사거리 2030km도 갈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본격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북한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런 거,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LBM 등 전략 무기도 우리는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범철 경제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모닝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사거리 3000km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초강력 EMP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자기 폭탄입니다. 이 전자기 폭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핵에 버금가는 한국형 전략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EMP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기 폭탄은 초강력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폭탄이 투하되는 지역의 모든 전자 장비를 완전히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터지면 컴퓨터와 휴대폰, 통신 장비 모두가, 전산 설비 등 모든 전자 장비가 작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전자기 폭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사실상 원시 시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경제, 행정, 군사 등 모든 국가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EMP탄은, 전자기 폭탄은 장점이 뭐냐?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더라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무력화를 시킬 수가 있다. 목표 지역 상공에서 이 전자기 폭탄을 폭발시키면 해당 지역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휴대폰, 전자와 관련된 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정보화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조차도 핵과 미사일 등 핵심 군사 체계가 전자 장비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 전자기 폭탄이 터지면 미사일 공격 체계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남한이나 미국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만 개발되면 다 끝나. 이 신 센터장은 중거리 초강력 EMP탄은 20년 내에 개발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 전자기탄을 보유하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 주변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위협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제는 꼼짝 말하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무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거리 2000km 대면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모든 주요 도시, 러시아까지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000km면 더 많은 곳까지 가는 것이죠. 중국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를 내심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그 반면에 우리로서는 중국 등의 위협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대응해서 꼼짝 못하게 할 안보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쵸? 이번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남중국해에서 항행하는 자유도 언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만 해협 발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곧바로 내정 간섭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장난하지 말라. 향후 중국이 이에 대응에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려가 되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보복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카드. 자,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나 또는 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애들이 충분히 하고서 남을 애들이야. 거기다가 유학생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복할 수가 있어요. 시진핑 주석 방안을 무제한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러나 중국의 한국 압박 카드가 과거에 비해서는 당초의 우려보다는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이 신 센터장은 과거 사드 보복 때 한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한국 관광 중단, 이런 것을 비롯한 한한령이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그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또 쓰질 않을 거다. 그런 얘기고,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조치로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 센터장은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미국한테 그러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부품 협력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 올 것이다, 중국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품 이런 것도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도 엄청난 손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너무 겁먹지 마라, 대한민국. 빨리 우리 전자기 폭탄 개발해가지고 아주 북한, 중국, 러시아 더 전부 다 꼼짝 마라, 사회주의 국가들. 그렇게 만들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너네들이 자체 개발을 해라. 그러면 어차피 너네나 나라는 우리의 기지야. 이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공중중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보복 카드가 있죠? 한국의 반도체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핵심 부품 이런 수출을 멈추면 중국은 당장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의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미 동맹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과거 사드 때처럼 안보 주권인 3부를 내주고 중국의 변명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10개월 남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정권이 딱 잡으면 100% 이 신 센터장이 말하는 것처럼 전자기 폭탄 빨리빨리 만들어야죠. 예, 뭐 20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또 우리의 국방을 튼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그리고 신 센터장은 이런 말을 해.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입장을 다시 바꾸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리고 중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방향전환을 하면 미국의 신뢰마저 깨져버리고 외톨이가 되는 거 100% 외톨이가 된다. 종전의 카드를 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문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겁드시고서 중국한테
뭘 달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전자기 폭탄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권에서 미국의 기지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이렇게 협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라.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국방도 튼튼해지고 더욱더 여기에 좀 많은 것을 좀 투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뭐 나중에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 여러분께 그 전자기 폭탄에 대해서 시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